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춘향가라는 12작가 중에 하나죠. 네, 판소리 계열의 작가입니다. 판소리 계열의 작가 소춘향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앞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었던 영상가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둘 다 갈래가 뭐다? 조선 후기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유행했던 작가들 중에 하나인데, 둘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 영상가라는 작가는 어느 갈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네, 맞아요. 조선시대 가사라는 갈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지금 소춘향가 같은 경우는 판소리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작가는 아까 선생님이 영상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선 후기에 우리의 연희 갈래, 연행 갈래라는 게 있었지. 그게 바로 뭐야? 판소리였던 거죠. 판소리가 대유행을 했단 말이지. 이 판소리에서 이게 근데 그 판소리는요 굉장히 길어요.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막 정말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 민중이 향유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를 즐기던 민중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특정 장면 몇몇 개를 이렇게 뽑아온 거죠. 그래서 그걸 믹스했어. 믹스해서 노래 한 편을, 짤막한 노래 한 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판소리 계열의 작가였다. 누가 불렀다? 처음에 가수들이 불렀고 그 다음에 그 가수들의 노래를 우리가 마찬가지죠. 대중가요가 가수들이 불렀을 때 그 노래 너무 좋으면 우리가 듣고서 막 수백 번 듣고 뭐 이러죠. 그렇게 듣고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잖아요. 그렇게 유행했던 게 소춘향가라는 판소리 계열의 작가였어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여러분 여기도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판소리 계열의 작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민요부터 시작해서 수심가라는 민요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가라는 가사 계열의 작가 그리고 소춘향가라는 판소리 계열의 작가까지 찍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 입에서 패러디 이건 이런 부분의 패러디야 이건 이런 부분의 패러디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러디라는 게 뭐냐? 패러디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패러디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옛날이랑 지금의 패러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옛날의 패러디는 어땠냐면 선생님이 자꾸 패러디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은요 시조에서 가지고 왔어요. 또는 이 부분은요 한시에서 가지고 왔어요. 서사무가에서 그 구조를 그대로 따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에 우리 고전 시가에서 패러디라는 건 이미 기존에 어떤 작품이 있었고 그 기존 작품의 어떤 일부분이든 전체든 그거를 자기 작품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 안에서 별로 튀지 않아. 자연스럽게 남의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내 거랑 자연스럽게 잘 섞여 있어. 그러면 이걸 패러디라고 받고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표절이나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내 전체의 내 스토리 안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걸 가장 고도의 글쓰기 기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특히 민중들이 향유했던 작품들, 갈래들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현대 작품에서 패러디다 그러면 조금 성격이 다른 거 아시죠? 기존에 어떤 작품이 있어.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특정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와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사하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만 바꿔서 원작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이게 패러디라는 거를 좀 드러내죠. 드러내면서 그런데 주제는 어때? 주제는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에서 내신에서 수행 같은 걸 하면서 패러디를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면 주제를 같이 하면 안 돼. 주제를 바꿔내는 겁니다. 형식은 유사하게 가지고 오면서 요게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디와 성격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잡아드렸고요. 자, 소춘향가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갈래? 중요합니다. 선생님 설명드렸습니다. 조선후기 작가고 판소리 계열의 작가다. 그러니까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 춘향가의 특정 대목 몇몇 개를 가지고 와서 짧게 노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만남과 이별에 따른 춘향과 몽룡의 마음, 이게 주제가 있다.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겁니다. 특징, 본문 먼저 보고 오시죠. 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부분만 좀 주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이 작품을 보니까 논리적인 연관성이 좀 없어.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즐기는 사람들, 향유충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즐기는 사람들이 좀 좋아했던, 선호했던 특정 장면 몇몇 개를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축약하고 변형하고 확대하여 편집하는 방식, 그걸 통해 제시해서 춘향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을 이따 확인할 텐데 논리적인 연관성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 그냥 좋아했던 장면들이야. 판소리에서 민간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특징들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간단하게 봅시다. 춘향의 거동보아라.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가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 별표 5개 하십니다. 춘향의 거동보아라. 자, 노래란 말이야, 노래. 어떻게 거동을 보지, 여러분? 자, 이 거동보아라는 건 사실은 연행갈래. 우리 연희갈래라고도 하죠? 연행이라는 건 뭐에 압축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연이 되어서 행해졌다라는 말의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희는 놀희자야. 놀희자. 그러니까 공연되어서 놀았던 갈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행갈래, 연희갈래를 우리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갈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극갈래, 우리 조선후기 이 극갈래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있었지. 그게 판소리야. 얘는 연극이라니까, 여러분. 연극이라고. 그러니까 광대가 앞에 있었던 거죠. 광대가 앞에 있으면서 이 광대가 1인, 한 사람이 다역,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춘향의 어떤 뭔가를 제스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춘향의 거동을 봐라 이렇게 말한 거지. 왜? 앞에 누가 있었으니까. 앞에 관객들이 쫙 앉아 있었으니까 춘향의 거동을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춘향의 어떤 몸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동 보아라. 이거는 어디에 나타나는? 네, 판소리에 나타나는 말투예요. 판소리 사설의 말투라고요. 판소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여러분 문학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굉장히 특징적인 문체, 사설이라는 건 대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판소리 대본의 특징적인 말투입니다. 거동보아라 라는 이 표현이, 이 판소리가 대유행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잡가에도 물론 들어갔고, 판소리 계열 잡가에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소설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소설의 이런 특징들이 일제강점기 채만식의 태평천하나 이런 막 그런 곳에도 판소리 사설의 말투들이 막 들어가죠. 그렇게 아주 대유행을 했던 말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향의 저 몸짓을 보거라. 자, 판소리 사설의 영향이라고 선생님이 이미 정리해 드렸고요. 이후 이어질 내용이 춘향의 행동 묘사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거동을 봐라, 행동을 봐라 그랬으니까. 자, 어떤 행동을 보여주나 한번 볼까? 오른손으로 일광을 햇빛을 쫙 가리고 왼손을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을 보인다. 이렇게 가리키는 그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죠? 왼손을 높이 들어 이렇게 중림을, 대나무 숲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대나무 숲을 같이 이렇게 바라본 거야. 화자가 춘향의 손 동작을 묘사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을 다 연결해서 이어서 보면 이 동작은 춘향이 이몽룡에게 자기 집을 알려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계속 보세요. 저 건너 중림을 이렇게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하고 소나무를 심어 정자다. 자, 여기는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죠? 네, 대구법. 유사한 뭐라고도 얘기하라 그랬어? 유사한 동사. 다른 말로 문장. 구조가 같아. 이게 나타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심어, 솔심어, 울타리하고 정자하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같은 거죠. 동편의 연당이요, 서편의 우물이라. 역시 문장 구조 같은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음보도 좀 나타났어. 사음보율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는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죠. 그죠? 동쪽에는 연당은 연꽃을 구경하려고 연못가에 지어놓은 정자래요. 그런 연당이 있고 서쪽에는 우물이 있어요. 춘향의 집 구조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대구와 반복을 통해. 반복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어 이런 건 반복이 된 거. 확인이 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운율감을 조성하는 그런 구조를 보셨습니다. 자, 중님 저 너머에 우리 집이 있어요. 대나무로 울타리 있고요. 소나무 정자가 한편 보이시죠?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동쪽에 연못이 있고 거기 연당이 지어져 있고요. 서쪽에는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집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노방심의 오후가요. 문전학존 선생유. 역시 여기 당나라 시인 노장 시인 왕유의 노장행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시죠. 한시 구조를 또 인용한 거 확인하셨습니다. 노방심의 오과 문전학존 선생유. 여기 이렇게 의미 적혀져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길가에 오이가 숨겨 심어져 있고 문 앞에 오리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었다. 집 구조를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중이죠.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의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추니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쌉싸리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 오니 황혼의 정령 돌아오소. 자, 여기까지. 대사 주체 누구야? 춘향이지. 춘향이가 우리 집이 저기에 있고 저기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야 묘사를 쫙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 청자인 누구에게? 이도령에게, 이몽룡에게 들으라고. 왜 들으라고? 우리 집 구조 이렇게 생겼어.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으로 이따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대사 주체 누구? 춘향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맥락만 좀 짚어봅시다. 버드나무 그리고 장송이 미친 듯한 막 강하게 부는 바람에 너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대. 우쭐우쭐 이런 것들은 의태어라고 봐야 되겠다. 생동감, 현장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의태어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이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응?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우쭐우쭐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이몽룡이라는 너무 멋진 남성을 만나서 두근두근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신나는 사람이 누군 거야? 춘향인 거지. 그런데 춘향이 막 춤을 추고 싶었나 봐. 근데 자기가 춤을 출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이 기쁜 마음을 무엇에 의지했다? 자연물에 의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구나. 춘향의 감정이 자연물에 투영된 감정이입이 사용된 부분이겠구나 라고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을 뭐로 볼 수 있겠구나. 인물의 정서를 부각하는, 인물의 정서를 암시하는 그런 자연물, 객관적 상관물 버들, 장송 이런 아이들은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연물을 인격화해서 막 춤을 춘다 그랬으니까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때 이 춘향의 기대감이라는 정서가 반영이 됐고 감정이입의 소재인 객관적 상관물들까지 선생님 다 잡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삽살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 와라? 황혼에 해가 지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하고 있었다. 됐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떨치고 가 누가?
주체 잡아볼까? 그 말을 탁 한 다음에 춘향이가 어떻게 한 거야? 춘향이가 머뭇머뭇하지 않았어. 아우, 어떻게 했어? 휙 등을 돌려가지고 착착착 걸어가 버린 거지. 자기를 탁 내 동댕이 치고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야. 누가? 주체 누구? 이몽룡. 이몽룡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저 여인이 가는 모양 좀 모습 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너는 어떤 계집이건데 나를 종종 속이느냐? 너는 어떤 계집이건데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대사의 주체 누구다? 이도령이다. 춘향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 대사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잡으십니다. 됐죠? 그 다음 길지 않아. 짧게 봅시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자, 여기도 의미 나왔어.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 해는 어이 더디가고 오동야월 밝은 달밤은 어이 쉽게 가는고. 자, 여기 보면 나무 그늘이 우거지고 꽃다운 풀이 한창인 아름다운 시절에 녹음 나왔어.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계절적 배경 언제다? 여름이다. 라는 것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는 어이 더디가고 여러분. 해가 더디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지. 언제 우리 언제 시간 천천히 간다고 느껴요?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렇죠. 기다리는 마음이야. 그럼 앞이랑 연결해서 본다면 이몽룡이 뭘 기다리고 있겠어? 해가 빨리 지길 기다리고 있겠죠. 왜? 해가 져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춘향에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동야월 밝은 달밤은 어이 쉽게 가는고. 자, 오동나무 위에 밝은 달밤은 어이 쉽게 가는고. 오동나무에 이 달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달밤은 어이 쉽게 가는고. 왜 쉽게 가겠어요, 여러분? 밤에 뭐야? 밤.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 지금. 다시 말하자면 춘향과 몽룡이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건 아주 빨리 가버리는 거죠. 됐죠? 이유 여기 정리했고 여기도 이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짧은 것을 아쉬워하는 정서가 또 여기에는 들어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보면 해는 어이 더디 가고 달밤은 어이 쉽게 가고 여기 이런 거 보면 대구 보이고 해와 달밤 더디 가고 쉽게 가고 대조 보이고 어이 쉽게 가는가 의문형 종결어미를 썼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서리법이 쓰였고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법들을 활용하면서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맞아. 시간은 그냥 동일하게 가고 있었을 텐데 낮 동안은 되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님과 만나고 있는 밤 동안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이몽룡의 춘향을 향한 그 연정을 부각하는 그런 아주 멋들어진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춘향을 향한 이몽룡의 애타는 연정이 드러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보십니다. 1월 무정 더덥도다 옥빈 홍안이 공로로다 우는 눈물 받아내며 갑자기 슬픔의 정서로 확 바뀌었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뭘 본 거죠? 장면과 장면이 논리적인 인과성이나 연관이 없이 그냥 뚝뚝 끊어져서 대중들이 좋아했던 그런 장면들을 확장하고 압축하고 편집해가지고 노래 한 편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특징 잘 드러났죠? 그죠?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죠.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려면 어머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강이 됐네? 눈물의 강?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과장이죠. 지적동방 천리인가? 어이 그래 못 오던가. 누가 못 오고 있네. 자 여기는 우리가 또 뭐로 보냐면 춘향이 대사의 주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석을 조금 본다면 1월 무정하게 흐르는 세월이 참 더 덥구나. 옥빈 홍안 아름다운 얼굴이 공로로다. 헛되이 늙을 놓자. 헛되이 늙어가는구나. 네, 춘향이 떠나간 이몽룡을 애타게 기다리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생 무상의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덧없이 늙어가고 있구나. 세월은 정말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1월 해와 달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계속 반복되면 어때?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세월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우리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우리 문법에서는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융합합성어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1월을 해와 달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세월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세월이 흘러갔고 혼자 늙어가고 있는 춘향이의 모습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이 춘향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는 눈물을 받아내면 패도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님없이 홀로 애태우는 춘향의 서글픈 처지와 님을 향한 그리움이 과장을 통해서 표현이 됐죠. 지적 동방 의미 써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침실. 그곳이 천리인가? 어이그리 못 오던가. 지적 동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데 너 왜 나한테 오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정서 그래서 뭐다?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가 묻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십니다. 여기까지 봐서 자 여기 논리적 연관성 없이 당시 향유층 향유는 무슨 뜻 여러분? 즐기던 계층이란 뜻이야. 즐기던 계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편집해서 제시하는 소춘향가 한 편을 보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법 볼까요 여러분? 의문형 종결어미 설이죠 설이. 설이법을 통해 정설을 부각하는 그렇게 되면 무슨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법도 나타났고요. 감정이입이 사용이 됐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낸 게 아니라 자연물의 의지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 문학의 개념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적으로 패러디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대구, 과장 이런 표현법들 본문에서 다 확인하셨습니다. 네, 소춘향가라는 판소리 계열의 작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